대한공산당 동기 4354년 정월 선언 1. 공산주의가 민중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2. 이 세계의 사상의 주요한 두 축은 독재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독재주의는 악이고 민주주의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독재는 타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상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독재가 뭐가 나쁘냐고 하는 사람은 범독재 세력입니다. 3. 정치적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이고 경제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 반면에 자본주의는 자산계급 독재입니다. 공산주의는 현대판 귀족인 재벌이 없는 체제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없이 경제적 민주주의 없고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 정치적 민주주의 없습니다. 이 둘은 상호 관통합니다. 민주주의만 얘기해도 극우주의자들은 빨갱이라고 지탄하는 것이 의아한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빨갱이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공산주의 교리에서 근본 모순은 계급 모순입니다. 계급 모순이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모순입니다. 공산주의 교리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전유한 자산계급과 무산계급 간의 모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이전의 봉건주의 체제에서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었는데 봉건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재벌이 현대판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지배계급은 자기는 노동을 안 하면서 남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함으로써 또 그것을 제도로 합법화함으로써 영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 지배계급이 독재 세력입니다. 일종의 개나 사회 부조화 같은 것인데 다수의 세입자들이 생산수단을 전유한 부자를 부조해주는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잘 사는 사람을 부조해주는 체계입니다. 돌아가는 모습을 잘 보세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수록 재벌이 더 부유해집니다. 귀족 이외의 평민들은 자신의 노동이든 뭐든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상품 경제입니다. 이 체제에서 평등은 없습니다. 평민들끼리는 평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귀족과 평민은 평등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장과 직원, 가게 주인과 세입자, 장교와 병졸 등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평등할까요? 구호나 마음가짐으로 평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자본주의에도 장점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력을 통해서 힘을 집약시키기 용이하고 지배계급의 통제로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평민들끼리 경쟁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술과 능력이 개발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결국 상위의 일극을 위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99개를 가진 자가 하나를 가진 자의 하나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즉 귀족과 재벌,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라는 듯이 위장을 합니다. 모든 인민에게 무장할 권리가 없는 한 권력은 극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써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가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 심화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신분질서도 고착화되고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합니다. 서기 2019년 현재 대한은 빈부 양극화 세계 2위 인데 1위는 미국이죠. 상위 1%의 사람들이 사유지의 57%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또한 상위 10%의 사람들은 사유지의 86%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김국일 한국은 점령당했다 2019년 참조한 것입니다. 서기 2012년 기준 최상위 1%가 사유토지의 55.2%,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김태영저의 풍요 중독 사회 2020년작입니다. 2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인데 1%의 사람들이 90%를 소유하게 되면 또 10%의 사람들이 99%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평민들이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고
알아도 반항할 정치적 권리도 없을 것입니다. 말했듯이 무장권이 없는 한 권력은 반드시 극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그 해법도 급진주의적이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세뇌된 등신 머저리가 나를 한번 설득해봐 하는 것은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세뇌자들이 자기가 교양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양극화가 극단화되면 다행히도 대각성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망하고 혁명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서 개혁이 되거나 백성들이 개돼지 좀비들처럼 반항을 못하는 불구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마스크 쓰라고 강요하면 다들 불알간 돼지들 마냥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은 노예로 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공산주의의 3대 강령은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공산주의의 해결책은 진리입니다. 가. 자산계급의 폐지. 나. 생산수단을 모든 인민이 공유. 다. 무장권을 가진 전체 시민이 1. 노동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공직자를 2. 선출하고 3. 소환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민중계급의 독재이고 근현대 무기는 총입니다. 무장권을 가진다 함은 즉 총기로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자기가 권위를 가진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민주주의인 공화주의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없이는 경제적 민주주의인 공산주의 또한 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나 공산주의, 공산주의자를 표방한다면 당연히 위 세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림을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최상위 1극의 극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가운데 있는 거, 공화주의, 과도기 상태인데 전체 인민의 총기 무장권으로 권력의 무게중심이 낮은 곳으로 갑니다. 맨 밑에를 위에서 보십시오. 세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공산주의, 무장한 시민 전체가 그 권위로 지배계급으로 된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치군에 승리하고 인류의 복지 증진을 견인했던 위대한 러시아 소련이 붕괴에 이른 주요 오류는 관료주의의 비대화, 이것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주의 교리의 무장권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직자가 전체 인민을 임금처럼 생기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인데 그 주종관계가 전제된 것은 독재주의 체제의 일종입니다. 총이 인권이고 민권이고 시민권입니다. 5. 대한공산당의 주요 정책. 공산주의는 삼민주의의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중산 손문 선생이 말했죠.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삶. 민생. 개인에게 자기 집이 없는 것은 나라의 영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기 기자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값, 전셋값 못 잡아놓고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 훨씬 넘고 집은 충분히 있는데 부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거죠. 더 지으면 더 독식할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과 수도권 집값이 초현실적으로 된 것입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면 아마 수십 프로가 남아돌 것입니다. 의식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주택은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돈을 버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노스카는 불황인 수는 얼마이며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텐트촌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인 수는 얼마이며 전월세 세입자 수는 얼마인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들은 얼마인가? 비정규직, 알바 등 현대판 노비들 수는 또 얼마인가? 실업자 수는 얼마인가? 남의 가게 세입자인 소상공인 수는 얼마인가? 그들은 농경시대로 따지면 현대판 소장농입니다. 개판만국 헌법상은 소장농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보증금, 월세 낼 자본도 없어서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런 약자들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가.
국가라는 말은 그 구성원인 그 나라 안의 모든 인민이 가족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혈육인 어떤 형제자매는 10,000명 넘게 집이 없어서 생노숙을 합니다. 그들 중 10% 넘게 1년을 생존을 못하고 1,000명이 넘는 새로운 노숙인으로 채워집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하우스푸어는 또 얼마인가? 논리적으로 그걸 국가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국가는 없고 기만만 있는 겁니다. 토지와 주택을 전부 국유화하고 집세 대신에 소득의 10% 미만의 집세를 받도록 해야 하고 종국에는 그마저 폐지하여 의식주를 완전히 보전해야 됩니다. 빚에 건전한 것이란 없는데 그나마 그중 건전한 빚이 주택 관련 빚입니다. 의식주가 보장되면 빚질 일이 없습니다. 빚이라는 제도는 샬록법이므로 기왕의 빚은 개인 빚이건 나라 빚이건 전부 무효로 합니다. 나 독립고래 연방 민족 독립고려 연방은 남북고려 인민들이 자유왕래하는 것입니다. 남북고려는 70년 넘게 외세와 지배계급에 의해 비정상적인 적대관계가 조장되어 왔는데 이것을 끝내고 36년간 식민지배했던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자유왕래하는 것처럼 또 공산권 국가인 중공과 자유왕래하는 것처럼 남북고려 간도 자유왕래해야 됩니다. 자유왕래가 통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유왕래하다 보면 언젠가 열등한 체제는 평화적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일제강점 시대 때 반체제 독립운동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은 역시 남북고려의 적대관계에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평화관계가 되면 필요가 자체가 없어집니다. 독립고려 연방의 독립은 비동맹을 뜻합니다. 지난 세기의 이란 병탄 직전처럼 주종관계가 동맹으로 포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동맹이라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다, 투표소 수개표, 민권 1. 불법 전자개표기 폐기 개표기가 컴퓨터로 구동되나 아니면 컴퓨터가 개표기에 의해 구동되나 부패한 부정선관위와 법원 판사기꾼들은 개표기가 본실합니다. 2. 사전투표제 폐지 투표 종료와 개표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틈을 없애고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 선거의 최고 원칙입니다. 개판 망국의 경우는 우리가 기표한 표에 1년 번호도 없는데 그러면서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옮겨서 집중식 전자개표하고 3.15 부정선거 대표적 사례인 사전투표까지 합니다. 완전히 엉터리였고 선거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정이 조장된 노골적인 사기입니다. 3. 투표소 표 4. 제18대 대선 및 2020년 4.15 총선 등 부정선거의 무효화. 라. 채식주의 총기 무장권이 의라면 채식주의는 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물들을 학대하고 살해하면서 인간들끼리의 억압과 지배와 착취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6.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 가. 선거 사기 4.15 부정선거. 나. 코로나 사기 코로나는 그냥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을 속여서 정치적 독재를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정부는 정부가 인민의 통제를 맡고 독재정부는 정부가 인민을 통제합니다. 이상의 일상화를 통해 강제 그리고 통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중한가? 위 두 가지 대사건을 폭로하고 그 흉계를 파탄냄으로써 그 반동을 통해 혁명적 정세로 추동시킬 수 있습니다. 만면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중세 암흑시대와 같은 암흑시대가 반드시 우리 모두를 기다릴 것입니다. 선거 사기 문제와 코로나 사기 문제는 모든 인민의 총기 무장권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양극화와 부패가 너무 심해서 힘이 없으면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장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 함께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근본 선언의 결론입니다. 정치 개혁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4353년 공지를 맞아 대한공화국 공산당 당회 최성년 자주